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로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절반이 지났고 이제 후반전 시작됩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보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19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8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MBC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역시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선거는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지지율은 사실상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그동안 2년 반 동안 제대로 안보, 경제, 사회통합 등등등등등 하나 풀린 거 없고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고 이런 가운데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 소통하겠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 했던 모든 약속들 어그러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따가운 질책에 어쨌든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이것은 11월 19일 그 화요일 날 MBC가 생방송으로 100분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타운홀 미팅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6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MBC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300명을 선정해서 하겠다. 참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지금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갖다가 나팔수 정도가 아니죠. 거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MBC가 300명 그 국민 패널을 갖다가 그야말로 랜덤 샘플링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패널단으로 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하나 드네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하고 그해 8월 20일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서슬이 펄했죠. 그 당시 지지율은 거의 90%를 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적폐청산이다 하는 미명하에 권력의 칼자루를 마구 휘두르고 있었을 그 무렵이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열광하고 곧 대한민국 천국이 열릴 듯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그걸 발표하고 또 잠시 오후 한 3시로 돼 있던가요? 오늘 보니까 청와대 3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세 사람이 기자 간담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3실장이 할 일이 아니죠. 기자 간담회를 하던 기자회견을 하던 대국민 보고대회를 갔던 선장인 대통령이 나와야죠. 그런데 선장의 참모 그것도 무슨 우리 헌법에 의한 최측근 참모는 국무총리입니다. 또 장관입니다. 국무총리 장관이 아니라 3실장이 향후 2년 반 동안 어떤 식으로 후반부를 갖다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기자 간담회를 갖겠다 하니 이것도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대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5당 대표를 갖다 청와대로 초청해서 비공개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 사람들, 좌파들이 쇼를 잘하긴 참 잘해요. 조금 세에서 밀릴 듯 하면은 당장이라도 엎어지고 자빠질 듯이 그럼 또 국민들이 슬그머니 속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런 쇼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아니라 쇼통하고 있다라는 질책을 받았던 게 기억해 보시면 지난해 7월 26일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종로구청 옆에 있는 어느 호프집에 깜짝 나와서 그야말로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생맥주를 마시면서 호프타임을 갖고 거기에서 시민들에게 귀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에 보면 배준 씨라고 이 사람이 마치 우연히 만난 듯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배준 씨는 2017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홍보 동영상에 출연했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미팅이라고 홍보를 잔뜩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탁현민 당시 선임행정관의 주도하에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마치 서민 대통령이 우연히 보면은 종로구청 옆에 있는 어느 호프집에 들러서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그 시민들과 격이 없이 대화 나누는 모습을 갖다 연출했던 것뿐인데 그것이 들통이라죠. 배준시 덕분에. 그래서 그때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 언론 등에서는 이거는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마침 탁현민 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한번 다루어 드렸죠. 탁현민 씨가 이번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갖다가 지금 총괄로 아마 사실상 무슨 자문위원 하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이벤트와 홍보를 갖다가 총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현민 씨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본인이 안 오게 되었을 경우는 본인이 다시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우리가 얼만큼 김정은 위원장 맞이를 위해서 애써왔던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즉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 임종석 비서실장과 탁현민 선임행정관 손발 맞추면서 작년에 탁현민 씨 나 이제 도저히 지쳐서 못하겠다 했을 때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한 이야기가 있죠. 첫눈이 내리면 놓아주겠다. 참 그 또한 쇼입니다. 어쨌든 첫눈 지나고 탁현민 씨 보면 일단은 선임행정관 자리에서 나와서 현재는 보면 기획위원, 자문위원 하는 명칭으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권의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현민 씨가 나타나니까 갑작스럽게 예정에도 우리가 짐작지도 못했던 11월 19일 오후 8시에 MBC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라는 또 하나의 그럴듯한 쇼를 만드는데 앞서 제가 지난해 작년 7월에 있었던 호프집 그 쇼통을 갖다가 비유로 들었듯이 이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또 간혹 두 번 속는 분까지 있겠죠. 그러나 세 번은 안 속습니다. 왜냐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 왔을 때 기내에서 대통령 저녁에 기내에서 같이 깜짝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외교 행보에 흡족했던 거예요. 그걸 홍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기자들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 간담회도 간혹 합니다만은 갖고 했을 때 그때 몇몇 기자들이 물었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에 김태우 당시 수사관 문제를 물으니까 그때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내 문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그리고 올해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아직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년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그때 보면은 또 조선일보의 기자도 좀 난타당했죠. 대통령께 감히 조금 모한 질문했다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경기방송 그 기자 거의 몰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아니 기자는 또 나름대로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갖고 흔한 얘기로 질문했던 기자들을 박살을 냈고 댓글 등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그때 신재민 사무관 기억도 좀 아삼아삼하실 겁니다. 그 신재민 옛날 그 기획원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의 사무관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고 나와서 저 학원 강사하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우리 국가 부채 문제 갖고 이거 국가 부채 문제를 갖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폭로했다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무렵에 신재민 전 사무관 또 극단적 선택 물론 정말 다행스럽게도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그랬고 그때 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김태우 전 수사관을 갖다가 거의 만신창이를 갖다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2003년
그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갖다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3월 10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그 남상국 씨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우건설의 남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인 친형 노건평 씨를 통해서 무슨 청탁을 하고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죠. 그 남사장 좋은 대학 나와서 이 양반들은 보면 좋은 대학 나온 것이 큰 천형인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사장 좋은 대학 나와서 시골 촌노 촌부에게 머리 굽신거리고 그 이야기들은 남사장 그 길로 바로 한강에서 투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격앙된 분위기에서 바로 그 다음 날 3월 12일 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정이 국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열린 우리당 다 합쳐봐야 50명 남짓인데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오히려 보면 덫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삐딱한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저도 그 삐딱한 시선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최근에 와서 지소미아 문제 등등등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거기다가 남북 관계 모든 것이 꼬이는 상태에서 이제는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경제 성적표는 양극화는 극심할 대로 극심해졌고 소득 격차는 그 다음에 일자리는 폭삭 줄어들었고 거의 70조 가까운 돈을 갖다가 마치 헬리콥터에서 흙 뿌리듯이 뿌렸던 그 결과는 그 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누가 흔한 얘기로 제대로 혜택받은 사람도 없는 일자리 늘어나지 않은 오히려 30대 40대 일자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정치, 경제, 사회, 에너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소통 부족하다 하니까 지난달에 10월 25일 날은 또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저녁에 녹지원에서 수제 맥주 갖고 호프 미팅 가졌습니다만은 그렇게 정말 소통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들으려면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와 보십시오. 물론 광화문에 나오면은 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갖다가 하야하라 또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하라 하는 목소리가 크겠습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들어야지 우리 사회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문재인 대통령과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번 소통을 갖다가 기획하고 있는 탁현민 위원에게 말씀드리자면은 굳이 애써서 300명 뻔한 사람들 패널들 옆에 쭉 모아놓고 들러리 서지 마십시오. 그중에 질문할 수 있는 사람 100분 동안에 몇 명 되겠습니까? 한 열에서 15 될까요? 그것도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마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대통령 홍보 동영상에 나왔다가 2018년 7월 26일 날 시민들과의 미팅에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인 양 그렇게 쇼를 했던 배준 씨의 그런 케이스 이런 거 다시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점점 더 경멸하게 됩니다. 차라리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100분간 토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코너로 몰아넣었던 KBS 송현정 기자랑 리턴 매치하세요. 아니 송현정 KBS 정치 전문 기자는 그 부군인 남편이 원래 예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라면서요. 또 송현정 기자 자체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주변 사람들하고 가깝다면서요. 차라리 송현정 기자와 리턴 매치하는 것이 국민들로 봐서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